자, 12월 18일, 12월 18일 날 글 올려주신 거고요. 무료연애 진단에 헤어진 후 만나기로 했어요. 해가지고, 삐뿌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예. 자, 여자분이시고, 22살의 대학생이시고요. 예. 그, 교제 기간은 1년 4개월 정도 되셨다고 해요. 예. 자, 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헤어졌다고요? 예. 저의 의심, 부정적인 태도를 고치려고 둘이 많이 노력했지만 저는 결국 바뀌지 못하고 남친도 질려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렇죠. 여러분들 항상 제가 누차 모든 케이스들 다 얘기해주지만 상대방이 뭐 썸남이 있던 썸녀가 있던 바람이 피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헤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뭐 남편과 부인 이 두 사람의 어떤 의심이나 이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의심이나 집착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거의 뭐 9할 이상이죠. 예. 저도 결국 바뀌지 못하고 남친도 질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술을 마시고 싸우게 되었는데 둘이 감정이 격해져서 욕하며 싸우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헤어지니까 남자친구가 많이 참았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어리석게도 남친이 해온 노력들을 헤어진 이후에야 알았어요. 이제 남친과 헤어진 지 2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보 같게도 헤어지고 한 달 동안 2주마다 연락을 해서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남친도 진정된 상태로 만나서 지금도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 둘 다 다시 만나도 똑같을 것 같아서 두렵다.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친구로라도 지내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친구로 못 지내겠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사귀는 동안에 안 좋은 습관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건 여자들이 다 하는 행동이에요. 이걸 뭐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데 많은 여자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일단 그렇게 안 좋게 끝나고 남친은 제가 이제 싫어졌다. 마음 정리가 되었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또 연락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 시간 있냐고. 남친은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도 마음 정리했으니까 만나서 밥을 먹자라고 얘기를 했고 남친은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불편하니까 다음 주에 보자고 해서 이번에 만나게 되었어요. 예. 근데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지를 모르겠다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올리신 겁니다. 솔직히 마음은 반반이에요. 제외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상대방이 많이 싫어하고 마음을 굳힌 상태라면 그대로 보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긍정적인 쪽으로 이끌고 싶네요. 2달 동안 굳게 다짐을 했거든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버리기로. 만나서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해야 좋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좋을까요? 첫 연애, 첫 이별이라 너무 힘들고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어떤 해결 방법이 제일 좋은 건요. 사실 두 분이서 서로 이 미루크의 생존 연애 TV를 1편부터 계속 정주행을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똑같이 1편부터 정주행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자기의 서로의 문제점을 찾아가고 자존감을 키워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게 어떤 원인이 어떤 게 있냐면 남자친구도 이게 참 남자분도 연애를 잘 못하고 여자분도 연애를 잘 못하시는데 참 두 분 다 약간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이런 게 관계를 개선시키지 못해요. 제가 누차 저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예, 뭐라고 해야 되지?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분들끼리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제가 상담을 하더라도 여자분들이 이런 특성을 원래부터 지니고 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너무 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너무 뭐 별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차이일 뿐이지 하기는 다 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제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런 기제를 여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이다. 근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하느냐. 이거는 자신을 컨트롤해 달라는 신호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미스테리의 이론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들이 날리는 이 쉬 테스트, 이 테스트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배우지 않습니까? 예. 여자들이 날리는 쉬 테스트를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만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여자들은 원래 이런 테스트를 잘하고 남자를 막 흔들어 보려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왜? 근데 어떨 때 이런 행동을 많이 하냐면, 남자분이, 상대방 남자가 확고하지 못한 프레임을 가졌을 때 이렇게 흔들어 보려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물론 자기의 자존감이나 약간 불안 증세가 심하신 분들도 원래 자존감의 영향을 받고 이 심리 상태가 되게 피폐해진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상대방 남자친구가 선장 역할을 잘 못할 때도 그런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실제로 남자친구가 이게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를 제대로 컨트롤 해주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증상인지, 이걸 원인을 파악을 하고 치료나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이게 이런 것들은, 이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은 여성성이라고 보거든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원래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거예요. 매력이에요.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매력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갖다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본능인데,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이드에 가까운 본능인데, 이 본능을 갖다가 쭉 억제하려고 한다고 해서 억제가 됩니까? 억제가 안 되겠죠. 그죠? 내가 밥을 먹고 싶는데 참는다고 해서 배고픈 게 사라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더 극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있어, 이렇게 표면적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 못 고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의심하고 부정적인 태도 있으니까 이거 너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서는 그냥 표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정말 이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는 거죠. 예, 물론 지금 나이가 22살이시니까 모르는 것도 당연하긴 한데, 조금 인간의 내면을 조금 알면 그런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할 얘기가 없어요, 별로. 왜? 아니, 이거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만나서 할 얘기도 없는 거죠. 뭐 다시 잘해보자고 얘기할 게 뻔한데, 그런 거 가지고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남자분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고, 아마 이 여자친구분이 이 삐뿌링님도 아마 그런 식으로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예. 자,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게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과, 아니면 남자친구가 이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야기가 돼서 좀 진단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담을 한다던가 심리치료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단순히 이 여자친구분하고 삐뿌링님하고 남자친구하고 얘기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자, 이런 거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예. 말이 안 되죠. 예.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말로 해결이 될 문제면요, 1년 4개월 동안 해결이 됐어야 돼요. 대화를 많이 했겠죠. 예. 하지만 인간의 행동 태도가 말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 안타깝게도 그런 식으로 말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남자분도 해결하실 마음이 있으면은 미루코의 생존연애 TV를 보세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봐가지고, 아, 내가 어떤 선장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거 공짜로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보라고 했는데 못 보면요, 사실은 이거 돈 내야 되는 건, 이거 돈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두 푼 받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뭐 이런 부부 클리닉이나 이런 데 가면요,
뭐 심리치료 한 해봤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몇십은 기본이고 100단위로 깨져요. 예. 여러분들 그냥 이거 공짜로 해드리는 거니까 이거 보시면은 얼마나 좋아. 이 강의 자체가 도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아마 가능하시면은 같이 한번 보면서 연구를 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1화부터 설명을 되게 많이 해드렸으니까. 예. 자, 삐뿌링님은 여기까지 상담을 하고요. 예, 통키님 12월 19일 날 올려주신 내용이고요. 무료 연애 진단에 제목은 세 번째 사연, 멘탈이 무너진 건가요?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통키님이 저한테 한 3회 정도 상담을 받으셨는데, 뭐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회를 원하시고 70일 정도, 예, 교제기간 70일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미르코님 안녕하세요. 예, 아프리카 생방은 못 보고 유튜브로 돌려보며 방송을 잘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연에 장거리 연애였고 헤어질 때 전남친에게 차단당하고 한 달쯤 지나 갑자기 연락이 와서 대처를 못하고 미르코님에게 상황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뒤 차단이 풀리고 나서 연락이 왔었고 제 카톡 프사가 바뀔 때마다 전 남친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계속 왔어요. 요봐요, 이렇게 연락이 잘 와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죠? 아, 연락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연락이 잘 와요. 예, 진짜 제가 수많은 케이스로 제가 증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연락이 이렇게 잘 옵니다. 예. 자, 연락이 와도 길게 메시지를 하지는 않았고 몇 마디 하다가 길게 끌면 실수할까봐 제가 먼저 메시지를 끊고 하는 전화 통화는 안 하고 메시지로만 좀 연락을 하셨다고 해요. 메시지로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대화를 하면은 끊어 주셔야 돼요. 예. 만남에 얘기가 없고 의미 없는 연락을 하는 것 같아 제가 일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연락이 먼저 오고 2주가 넘게 그렇게 연락하며 지내던 중 주말에 그 사람이 묻지도 않은 자기 근황을 말하면서 휴가를 냈다고 쉰다고 말하더라고요. 좀 의외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뭐 좋았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잦은 출장과 일이 많고 바쁜 사람이라 계속 먼저 연락이 오고 만나고 싶은 생각은 간절했지만 그러면서도 만나자는 얘기는 일절이 없었고요. 예, 제가 먼저 말해주길 바라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실수할까봐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회사 업무 컴퓨터로 하는 일이 있는데 컴퓨터를 써야 되는데 자꾸 제가 일하는 곳에 컴퓨터를 쓸 수 있냐고 묻길래 처음에 연락 올 때도 컴퓨터 얘기 종종 하더니 그땐 저도 만나고 싶은 빌미로 제가 있는 회사로 오라고 말했지만 사실 안 되는 일이고 계속 묻길래 컴퓨터 안 돼, 다른 데 알아봐 라고 안 된다고 말했고요. 예, 전 남친은 왜 된다더니 거짓말은?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통키님이 처음부터 PC 상태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왜 계속 얘기해? 그랬더니 이렇게 눈 표시를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이 표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 뭐 이런 표시를 보냈다고 해요. 그랬더니 전 남친이 이건 뭐야? 이건 뭐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그래서 통키님이 자기는 이 표정 잘 쓰면서 참나 그랬더니 이래라 그래. 그러면서 전 남친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진짜 충격적이죠.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대화가 진행된 거예요. 예. 근데 이 남자친구분이 이렇게 연락이 온다는 건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 에너지를 쏟는다는 건요, 그거는 관심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은 절대 쓸데없는 데다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자친구분이 계속 연락을 한 거는 이 컴퓨터 빌미로, 컴퓨터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 컴퓨터 하겠다고 자꾸 연락이 오겠습니까? 사실 이건 정말 쓸데없는 빌미죠. 아니 차라리 제가 얘기했죠. 보고 싶다고 하고 보자고 얘기하면은 이 통키님이 받아줬을 텐데 쓸데없이 뭐 컴퓨터 빌미 대고 이렇게 추잡하게 접근을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걸로 싸우고 이게 뭡니까? 애도 아니고 진짜. 예?
이거 표시, 이 이모티콘 썼다고 해가지고, 아, 자기는 이 표정 쓰면서 참나 그랬더니, 이래라 그래. 그러면서. 아, 먼저 연락해놓고, 말투도 틱틱대고, 연락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시비 걸려고 하니까, 실비 걸려고 하나? 진짜 기분 나쁘네. 진짜 딱 우리 통키님이 딱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아니, 무슨 시비 걸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먼저 연락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애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그동안 전 남친이 연락 올 때마다 거슬렸던 저와 대화에 이 이모티콘을 본인은 자주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한번 써봤는데 자기가 쓰는 건 생각 못하고 제가 이모티콘을 쓰니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이모티콘이 뭐 대단하다고 그걸 쓴다고 해서 참. 아무튼 이거 이렇게 애들처럼 싸울 거면은 안 만나시는 게 낫죠. 예. 진짜 이거 애도 아니고 이거 남자친구분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연락이 와도 말투도 틱틱대고 뭐뭐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이 명령투로 들려서 기분이 나빠서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연락을 받아주나 싶어서 마지막 연락에 제가 화를 내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 남친이 잘하셨어요. 통키님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연락을 끊어버려야지. 정신을 못 차려요. 예. 전 남친이 휴가 기간이 길어서 혹시나 만나자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고요. 그런데 연락만 매일 오지 만나자는 소리는 절대 안 하고 자꾸 왜 제가 일하는 회사에 컴퓨터를 써도 되냐고 답답한 소리만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도저히 무슨 생각이겠어요, 뻔하게. 예. 보려고 하는 건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걸 직구로 못 던지고 컵으로 그러니까 이제 변화구를 던지는 거죠. 아유, 참. 용기가 없는 거죠. 하는 행동, 이 인간이,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인간은요,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절대. 예? 여러분들, 관심도 없는 여자한테 내가 뭐 말이나 한 번 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안 그래요. 그런 행동 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 관심 없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예. 자, 아무튼 이렇게 그 특정 에너지를 쏟는 것도 이렇게 특정 매일매일 연락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확실한 사건이죠. 예. 이거는 이 통키님의 사연은 더욱더 확실한 거예요. 이 남자친구가 맨날 연락을 한다니까. 예. 이거는 더 확실한 사연이죠. 이 맨날 연락하는 이유는 다른 여자들에게는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뻔하게. 자, 아무튼 그런데 답답한 소리를 하고, 예.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혼자 추측만 하게 되고 저한테 돈 쓰는 걸 좀 아까워했었는데 혹시 나한테 또 돈 쓰기가 아까워서 그러는 건가 안 좋게만 생각이 되어 오히려 안달이 나더라고요. 이게 안달이 날 행동입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이러면 제가 멘탈 싸움에서 진 거죠. 지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연락하고 지내는 동안 전 남친과의 멘탈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너무 제가 방어적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연락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맞추려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남, 관계에만 연연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가 실망하고 조금씩 괜찮아지만 하던 멘탈도 무너지고 전 남친의 반응도 간보기식 연락과 반복되는 상황에 미르코님이 상담해 주신 말 중에 잊을만 하면 연락을 해서 치고 빠지고 상대가 절대 못 잊게 만드는 작업을 역으로 지금 제가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봐요, 봐봐.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하시면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예?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당하면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예. 오히려 제가 휘둘려서 마음이 지쳐가요. 마지막 연락을 제가 불만을 못 참고 화를 내고 끝내버려서 기회를 망칠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다시 안 좋게 끝이 나서 이 상황을 어찌하면 되는지 미루코님께 상담을 부탁드려요.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이 참네. 너무 멘탈이 안 좋으세요. 진짜 통키님 판단력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해드렸다시피 이때 이렇게 한 행동은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연락해놓고 말투도 틱틱대고 연락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매일 시비 걸려고 하나 진짜 기분이 나쁘네. 이거 얘기 잘 하신 것 같아요. 저였으면 이 행동 하시고 나서
한 몇 달 동안, 한 몇 달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은 연락 안 할 것 같아요. 예, 적어도 한 달은.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연락을 한번 딱 해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고 빠지는 전략을 우리가 하는 거지,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는 방식은요, 우리가 굉장히 수동적인 방식이고,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예, 아시겠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거 성공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공격에 들어가는, 예, 그런 공격자 입장이 돼야 된다. 제가 항상 누차 얘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수비자로 있으면요,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기다리는 입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연락을 마무리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나중에 연락할게 라고 항상 마무리를 해서 상대방을 기다리게 만들어라. 제가 늘상 얘기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대방은 저에게 돈과 시간을 쓰지 않고 싶어 하는 게 보여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 통키님, 생각을 해보세요. 돈과 시간을 안 쓰려고 하는데, 본인에게 연락을 하는 행동은 뭡니까? 그죠? 응? 본인에게 연락을 하는 행동은 뭡니까? 연락을 하는 행동은요, 본인에게 시간 쓰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싶습니까? 근데 이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그렇대요.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가자고 했을 때 바로 하는 말이 네가 운전해라, 네가 사줘, 이런 식으로 한대요. 이거는 끼 부리는 거죠. 예,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이 남자분의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고 용기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런 식으로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뭐라고 해야 되지? 낮은 자존감을 통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기 싫어하는 그런 행동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매력이 아니라 그냥 찌질한 거라고 보입니다. 예.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항상 제가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제 강의를 보고 이걸 멘탈적으로 함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노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기하면은 네가 운전해, 네가 사줘,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이 단편적으로는 그걸 사줘가지고 노력을 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큰 틀에 있어서는, 장기연에 있어서 너무 독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거. 예. 자, 이런 상태인데, 제가 먼저 만나자고 말하면 가치가 떨어지게 느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상대방이 만나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좋을까요? 제가 화내고 안 좋게 끝맺음하는 상태인데, 이게 통키님하고 이 남자친구분하고 똑같아. 지금 생각하는 게 똑같아. 어떻게든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수작만 부리고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이게 작업이 진척이 안 되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남자분도 계속 연락해가지고 흔들어 놓기만 하려고 하고 만나자는 얘기는 안 하잖아. 이게 또 우리 통키님은 계속 기다리고 만나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입장이기도 하고, 두 분이서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기만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관계 진전이 안 되고,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한 명이 좀 주도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남자분은 이 방송을 안 보시니까 통키님이 가지시면 되겠죠? 예. 예, 통키님이 좀 가지셔가지고, 예, 주도권을 쥐고 쥐락펴락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쥐락펴락 몇 번 해보다 나면은 아마 제가 얘기한 대로만 하면은 아마 가지고 놀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예. 연락 한 달 동안 안 하다가 연락해가지고 한번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한번 하고, 만나자고도 얘기했다가 펑크냈다가, 만나자고 했다 펑크냈다, 이런 식으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근데 무조건 이게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만나자고 했다가, 예,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 밀당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기술을 쓰려면요, 이게 어느 정도 진심이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속여 먹으려면요, 이게 기술을 쓴다는 게, 연애적인 기술을 쓴다는 건 무슨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어떤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사기를 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기를 치는 것과 되게 비슷한데, 그러려면은 상대방을 어느 정도 믿게 만들어야 돼요. 상대방을 무조건 속이려고만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속지를 않아. 여러분들 옛날에 동화 중에
태양과 햇님과 그 바람 얘기 아시죠? 바람을 세게 불고 막 햇님이 막 햇볕 정책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 상대방에게 계속 이 반응만 끌어내려고 하고 속이기만 하려고 노력을 하면요 티가 나요.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행동 태도에. 그래서 한 번은 속는데 예, 두 번, 세 번은 안 속아요, 인간이.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속이려면은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에 어느 정도 진심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상대방이 이걸 갖다 진심으로 생각하고, 아, 이 사람한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나의 반응에 끌어오게 되고 도발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의 반응만 끌어내려고 하면요, 그 수작이 언젠가는 들통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 사람 휴가가 일요일이면 끝이 나는데 휴가 끝나기 전에 연락해서 만나는 기회를 가지고 싶은데 지금 상태에서 제가 만나자고 하는 게 좋을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 상대방의 반응만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한번 다가가십시오. 정말 보고 싶을 때 보고 싶다고 한번 얘기를 하고요. 만나고 싶을 때 만나자고 한번 얘기를 하고요. 이게 진짜 좋은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 반응이 어쩔 수 없어서 궁지에 몰리니까 그때 반응을 보인다? 야,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잖아요. 예. 이렇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야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본인의 가치를 너무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행동이 돼요. 그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응?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에게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주변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저 여자는 뭐 나 주변에 남자가 많고 지금 남자친구를 사귀고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접근을 하면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막상 내가 그 게임에 들어갔을 때 그 여자가 남자친구가 있지만 남자친구랑 지금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이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이 지금 군대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거리 연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주변 상황을 다 고려해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작업을 한 명도 못해요. 예를 들어 내가 길거리 지나가는 여자들을 쳐다봐. 쟤는 뭐가 문제겠지? 쟤는 지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쟤는 뭐 오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괜히 접근했다가 차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여자에게도 다 접근을 못하고 그냥 차이는 거예요, 자기가. 예.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요? 예. 여자분 오늘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오늘 학교 다니는데 반에서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 걔가 오늘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싹 살폈다가 고백만 하면 성공해요? 말도 안 되는, 진짜 너무 1차원적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이제 중고딩들만 하는 거죠. 예. 절대 그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 일단은 이 휴가 끝날 때, 저였으면요 휴가 끝날 때까지는 지나가세요. 예. 지나가시고 나서 휴가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연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급하다고 해서 붙잡으면은 꼴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예. 상대방에게 좋은 반응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상대방과 좋은 관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 제가 연락을 받아줄 때 잘못했던 건지 상대방이 안 달라게 만들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건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상대방을 그냥 안 달라게만 만들고 싶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게임이 어려워진 건데 이걸 모르세요. 진짜. 상대방을 안 달라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상대방을 어떻게든 속여보려고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야. 지금 남자친구가 딱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예. 진짜 심각하죠. 연락은 맨날 하면서, 예, 관심이 없대. 저였으면 금방 알았을 것 같거든요, 사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응? 나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는구나. 딱 알겠는데, 나는. 그쵸? 왜 맨날 연락을 했겠어요? 에너지 투자. 예. 나에게 반응을 끌어내려고. 근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지치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쪽이에요. 예. 자. 연락이 오고 반응하는 듯 해서 연락이 오면 그냥 흐지부지 마무리만 짓고 끝나고, 또 제가 연락을 받아주니 상대방이 확실히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즉, 좀 자극을 주려면 새로운 사람이 있는 느낌을 주는 게 좋을지, 연락이 와도 받아주지 말고 제가 잠수를 타는 게 좋을까요? 질투 작전이 혹시 잘못되면 그 사람이 마음을 접을까봐 망설여지네요. 이건 메타프레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아니 이렇게 조심스러우면 어떤 기술을 써요? 상대방이 떠날까봐 걱정이 되신다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떠나지 않게 좋은 감정이 들게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항상 안심시키고 상대방에게 내가 항상 오늘 아침에 굿모닝 인사 보내고 상대방에게 점심 뭐 먹었는지 얘기도 해주고 저녁에는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다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나 좋아하겠네요? 예. 그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진짜 이래도 돼요? 예, 이렇게 하면 연애 잘할 수 있습니까? 맨날 그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항상 그 상대방이 안심시키게 나는 항상 오빠만 바라보고 있어 라고 맨날 얘기만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하면은 전혀 연애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메타 8번에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어떠한 두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행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보다 두렵지 않다. 여러분들이 장기 연애를 하실 때요, 이런 문제를 딱 겪게 될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면 상대방이 싫어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못하는 것들 때문에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괜히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이를 속였어. 근데 나이를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싫어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통나서 헤어져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기가 어떤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예. 그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기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상대방에게 얘기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헤어지는 결과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제가 다른 상담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에요. 상대방에게 이게 확실히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행동으로서 보여주고요.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대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장기 연애는 끝입니다. 예. 질투 작전이 혹시 잘못될까봐 마음 접을까봐 걱정이 되신다고요?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상대방이 날 떠날까봐 두려워하면요, 그 어떤 행동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요, 말 잘 듣고요, 무조건 까라면 까고 하라면 하는 대로 다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럼 여러분들은 가치가 높은 사람입니까? 예. 어떤 이해관계가 있죠? 예. 상대방은 여러분들은 마냥 가치가 높은 여자라고 생각할까요? 가치가 높은 남자라고 생각할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원하는 걸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작업이 되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작업이 됩니까? 자, 연락이 오는 이유가 그 사람 마음이 딱 자기 마음을 모르고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겠죠? 아니에요. 이건 100% 전략이에요. 네. 100% 전략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전체들을 보면요, 전략이에요. 예.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 이건요, 우리가 응해주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할 겁니다. 내버려 더 보세요. 100%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인간은 어떤 목적이 있으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는데 지금 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방법이 안 통하면 A라는 방법이 안 통하면 B를 쓰고 C를 쓰고 이런 식으로 바꿔갑니다. 해보세요. 제가 전에 데이비드 코님한테도 제가 상담해 드렸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데이비드 코님은 여기 들어와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자애가 행동 바꿔요. 예, 이게 안 통한다 그러면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이 남자는요, 실제로는 좀만 우리가 멘탈이 강하면 말을 아주 잘 듣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해? 그 도발하는 행동이 안 먹힌다고 생각하면 바꾸죠. A라는 행동했다, B라는 행동했다, C라는 행동을 바꿔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데이비드 코님의 말을 잘 듣게 돼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 바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인간이란 게 그런 거예요. 이런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건 이렇게 얄팍한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연락이 와요? 계속 연락이 와. 예,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 보면 이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사실 통키님은 저한테 상담 몇 번 받으시면요, 이 남자 가지고 놉니다. 예, 이거는 엄청 쉬운 문제예요. 예. 자, 아무튼 장난 같은 연락 말고 정말 그 사람에게서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의 타고난 이런 성품은요, 제 강의를 듣고 이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진심을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약점투성이고요. 나약한 남자입니다. 지금 통키님이 상대하고 있는 남자분은요, 나약한 남자예요. 아시겠어요? 이 남자는 안 돼요. 예, 제가 딱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요, 지 혼자 자폭할 거예요. 제가 얘기한 대로 안 되면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남자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지 혼자 생쇼하다가 자폭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돼요, 이 사람은. 진짜. 이렇게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요, 제가 얘기했죠. 한 기간이, 좀 연락이 뜸해진다 싶을 때 한 두 달에 한 번씩, 두 달이나 한 달 반에 한 번씩 툭툭 던져주기만 하면, 이 사람은 완전 혼자서 자폭해요. 예. 생쇼하다가 진짜, 응? 이게 어려우시면은 멘탈이 안 좋으신 거예요. 예. 이건 게임이 너무 쉬운 게임이에요. 예. 좀 힘내십시오. 예. 통키님은, 참, 이거 너무 쉬운 게임인데 본인이 지금 멘탈이 떨어져서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폭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뭐, 자폭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예. 보면은, 빌겠죠. 뻔하게 빌거나 사정하거나 그런 행동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선물 사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방법. 여러분들 쫓아다니는 자폭을 하면은 이게 인간들이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물 사올 수도 있고 이런 빌 수도 있고 무릎 꿇고 빌 수도 있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별 나가면은 어떻게든 매달려 보려고 하고 쫓아다니는 행동 하시잖아요. 그런 행동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예. 자,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냥, 그쵸. 안부만 물어보고 그래요. 예. 안부만 물어보시면 돼요. 예, 전화해가지고 잘 지냈어? 이런 식으로 한번 던졌다가, 가끔은 다음번엔 한번 보고 싶다고도 한번 얘기했다가, 이렇게 패턴 바꿔가면서 안부 물어봤다가 보고 싶다고 얘기했다가, 안부 물어봤다가 보고 싶다고 얘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패턴 바꿔가면서 이렇게 던져보면 돼요. 예, 그럼 그러고 나서 짧게 끊고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될 겁니다. 아마 다음번 연락을 했을 때는요, 호랭이야님의 답에 거의 즉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이 두 달 있다가 연락하잖아요? 그러면은 즉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예,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걔가 너무 내가 새벽에 보내가지고 답장을 못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그렇지만 않으면요, 거의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핸드폰을 볼 시간이 없거나 그러지 않으면요, 거의 즉답할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한번 해놨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이렇게 한번 해놨으니까 분명히 그런 겁니다. 예. 네 번째. 저런 사람도 제가 돌아오게 저한테 매달리게 할 수 있나요? 어려운 게임인지 쉬운 게임인지 또 장기적인 건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쉬운 게임이긴 해요. 근데 상황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예.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했지만 간간히 이렇게 던져서 상대방이 나를 못 잊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 수는 있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가끔은 한번 만나자고 했다가 펑크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쥐락펴락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못 잊겠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사랑이라는 건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상대방을 이런 식으로 쥐락펴락 하다 보면요, 상대방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런 거를 했을 때 당하는 사람이 있고 안 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멘탈적으로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 남자는 경험도 없고 되게 일반적인 남자고요. 예. 안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건드려서 이 사람이 배겨낼 재간이 없어요. 예. 인간의 내면에 있는 본능을 건드려서 이 남자가 배겨낼 재간이 없어요. 예. 자, 이게 기술적으로 완성이 돼도 이걸 배겨내기가 힘든데, 기술적으로 완성이 안 된 사람이 배겨낸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